95살 할아버지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8월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했지만 오늘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569대 1이란 높은 경쟁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때 우리 딸은 못 찾고 있잖아 그랬대. 죽었나 살았나.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손을 꼭 잡은 95살의 박성은 할아버지. 이제라도 북에 두고 온 동생을 만날까 기다렸지만 또 한 번 쓰라린 가슴을 매만졌습니다. 추첨 영감에 어르신 죄송한데 추첨이 끝났다고? 네.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름이 없어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죠? 다음에 지금 저게 정말 없어요? 네. 자리를 뜨지 못하겠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나 안 찾아주면냐고 들어놓고 가도 안 했어요. 모두 56,800여 명이 신청한 가운데 오늘 최종 이산가족 상봉 인원 100명의 5배수인 500명이 컴퓨터로 추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조만간 후보자를 2배로 압축하고 생사 확인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이전 문제가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해왔습니다. 구체화돼서 지금 기사화된 부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6.25 전쟁 행사에서 다르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모색되고 있다며 사례를 열거했는데 여기에 장사정포가 포함된 겁니다.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논의될 만한 과제로 내부 검토는 했지만 남북 장성급 회담에선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북한 사이가 아닌 내부에서만 논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정포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동원되는 무기로 북한에는 전략 자산입니다. 섣불리 문제를 제기했다가 군사회담 자체가 깨질 수 있어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에 조문하러 갈 것인가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 빈소를 조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직접 조문을 간 적이 없는 데다 3년 전 김 전 총리 부인 빈소를 찾은 것 외엔 개인적 인연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니 바쁘신데. 예, 그래도 뭐 당연히 찾아뵙고 또 이런 말씀 드려야죠. 김 전 총리가 생전 문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낸 만큼 감정이 좋을 리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나는 뭘 봐도 문재인이가 대장을 안 두겠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대담집에서 김 전 총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를 결정하고 한병도 정무수석에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내 또 한 번 조의를 전했습니다. 예우는 갖추되 직접 조문하지 않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잡힌 국군 포로들은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500명쯤 살아있다고 추정되는데요. 전혜정 기자가 이들 국군 포로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중무장한 20만 병력으로 남침해 왔습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정전협정 직전인 1953년 6월 강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북한의 국군 포로로 잡힌 유영복 씨. 군복을 빼앗긴 채 탄광으로 끌려갔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정치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서는 결국
대한북도 철산군 모나드 강산이라는 데다 잡아했던 거야. 그때 갈 적에 한 300~400명이 거기 갔어요. 자신은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 땅을 다시 밟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던 다른 포로들의 모습은 88살 노병의 눈에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올뱅이들을 죽고 나머지 사람이 한 20~30%, 한 20% 살아있을까? 죽기 전에 자기 고향 땅을 밟아보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냥 한 맺히고 죽어간 거지. 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는 19,000여 명. 이 중 북한에 생존 중인 포로는 약 500명 정도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국군 포로의 자녀로 태어난 2세들도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기불도 못 보고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총살해서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고.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병의 소원은 포로 송환 문제 해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샌더스 대변인은 식당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박정은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샌더스 대변인이 가족과 함께 찾은 버지니아주의 식당 레드헨. 음식을 기다리던 샌더스를 식당 주인 윌킨스 씨가 밖으로 불러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반감 탓입니다. You're a parent. Don't you have any empathy for what these people are going through? They have less than you do. Guys, Sarah, come on, settle down. Seriously. I'm trying to be serious, but I'm not going to have you yell out of turn. 샌더스는 트위터에 쫓겨난 사실을 쓴 뒤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대하려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썼습니다. 동행했던 샌더스의 아버지 전 아칸소 주지사는 트위터에 식당 메뉴에 편협함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If you even smell like a Trump supporter, we will throw you out on your butt like we did Sarah Sanders. 이민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의 닐슨 장관은 지난주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바로 이곳 멕시코 식당에서 시위대를 만나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10분간 이어지는 고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이민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9년 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받았고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3년 전부터 2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명품 시계는 전달됐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술을 했다. 그리고 논두렁이란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건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었다. 그가 오늘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중수부장을 소환해 논두렁 시계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의 출처를 이 전 중수부장이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국정원이 언론에 흘렸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던 이 전 중수부장은 오늘 추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명품 남녀 손목시계 세트를 2억 원에 구입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시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언론 보도 이후 밖에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전화해 언론에 흘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배후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